안녕하세요. 오늘은 도쿄의 러닝 코스들을 어떻게 하면 더 디테일하게 즐길 수 있을지 조금은 자세히 살펴봅니다. 사실 런트립이라는 말을 처음 들으면 좀 낯설 수 있는데요. 런트립이라는 개념이 과연 무엇일까? 런트립은 러닝과 트립을 합친 말로 여행지에서 뛰면서 그 도시를 경험하는 새로운 형태의 여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조시를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장점이 있죠. 마라톤이나 러닝 대회를 넣어서 가는 걸까? 그렇다고 해도 마라톤이나 하이록스 같은 레이스는 런트립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게 사실이기도 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냥 여행 중에 운동을 하는 정도로 생각했는데요. 막상 해보니까 이게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경험이더라고요. 특히 도쿄는 런트립하기에 정말 좋은 도시 중 하나죠. 일단 러닝 인프라가 잘 되어 있고 각 지역마다 완전히 다른 매력을 가진 코스들이 있으니까요. 이에 대해서는 이미 제 다른 영상에서 다루었죠. 무엇보다 도쿄 런트립을 제대로 즐기려면 단순히 뛰기만 해서는 안 되더라고요. 어디에 숙소를 잡을지, 도쿄 날씨 어떻게 대비할지, 아침에는 아주 맑았는데 오후에는 갑자기 비가 내리기도 하니까요. 각 코스별로 어떤 루트로 뛸지까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할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쿠라마에를 거점으로 누이 호스텔과 포커스 쿠라마에 두 곳을 번갈아 사용하면서 각각의 장단점을 파악해 보기로 했는데요. 스미다강에서 아사쿠사까지 이어지는 코스부터 쿠라마에서 킨시 공원까지의 리커버리 러닝, 그리고 우에노 공원을 중심으로 한 러닝까지, 러닝과 도쿄 여행도 제대로 즐기고 싶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미 소개한 러닝 코스들은 이번에는 제외했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할 곳은 스미다강 러닝 코스입니다. 스미다강 러닝 코스는 직선 코스로 정말 좋은데요. 스미다강의 독특한 풍경을 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도쿄에서 유명한 러닝 코스는 고쿄, 요요기 공원, 신주쿠구엔, 메구로강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보다 더 많습니다. 스미다강도 엄청 유명한 코스 중 한 곳입니다. 그런데 스미다강은 기존 러닝 코스와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일단 스미다강이 강에서 바다로 가는 구간이다 보니 파도 같은 출렁임도 있고 신칸센이 지나가는 다리, 물냄새 등이 고쿄, 요요기 공원 같은 곳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에요. 이런 면에서는 한강, 중랑천, 도림천과도 달라요. 이런 특별한 코스를 제대로 즐기려면 숙소 선택이 중요한데요. 스미다강 코스 자체가 아사쿠사까지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숙소를 스미다강 러닝 코스와 바로 연결된 누이 호스텔로 잡았습니다. 누이 호스텔은 시탄 호스텔에서 운영하는 백패커스 그룹의 호스텔이자 디자인 호스텔로 유명한 곳인데요. 스미다강 러닝 코스 바로 옆이라 엄청난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숙소에서 이렇게 바로 나오면은 스미다강 러닝가 나옵니다. 아침 지금 한 7시쯤 됐는데 보통 제가 정보만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간간히 이렇게 넣어주면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바로 스미다강 러닝 코스예요. 보통 일본에 보면은 이런 젤리류, 이런 젤리 에너지 제품이 젤리로 많이 나와서 좀 먹기가 좀 편하더라고요. 이번 도쿄 방문 때 런스테이션의 기능까지 파악하기 위해 쿠라마에서 숙소를 두 곳 잡았는데요. 누이는 스미다강 코스의 장점을, 포커스 쿠라마는 센소지와 우에노 시티런의 각각 장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누이 같은 경우는 호스텔 내 냉장고에 얼음이 있다 보니 얼박사, 오로포 혹은 얼음 씹어먹기로 신체 온도를 낮추고 러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누이는 작은 욕조가 있는 샤워장이 있어서 냉수욕을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스미다강 러닝 코스는 이렇게 하면 괜찮은 러닝 루트가 만들어집니다. 누이 호스텔에서 시작해서 스미다강을 따라 달리면 끝입니다. 스미다강 러닝 코스가 스미다 공원에서 끝나는데요. 여기가 아사쿠사 센소지 근처입니다. 스미다강 공원으로 올라와서 횡단보도를 건너 계속 가면 센소지가 바로 나오거든요. 여기서 조금 더 직진하면 푸글렌 아사쿠사가 나오는데요. 센소지에 들러서 둘러보는 것도 좋고요. 아침 8시 정도이다 보니 사람들도 적은 편이에요. 오픈 시간은 아침 8시입니다. 아침 8시 정도에 맞춰가면 기다리는 것 없이 시원한 카페 안에서 몸을 식히고 커피 한잔 하면서 쉴 수 있어요. 그 다음 센소지와 아사쿠사 주변을 천천히 뛰면서 구경하고 다시 스미다강을 통해 누이 호스텔로 돌아오면 끝이에요. 사실 런트립을 할 때는 먹는 거 관리가 정말 중요해요. 도쿄에서 러닝도 하고 여행도 한다는 건 러닝과 동시에 그 도시의 풍경, 인프라, 환경을 보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돈까츠 맛집도 비교해보고요. 편의점도 마음껏 털어보고요. 마트 구경도 하는 겁니다. 다양한 공간들, 힙한 공간에서 새로운 상업시설부터 시작해 미술관까지 다 런트립의 일부가 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러닝은 이러한 무수한 경험을 오감으로 연결시켜주죠. 이게 나만의 감각과 취향, 브랜드를 보는 감각들을 끌어올리죠. 뭔가 호흡이라고 할까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려면 에너지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이날 모리가와의 아이엔과 리포비탄디 젤리를 먼저 먹었는데요. 러닝은 애프터버닝이 있어서 리커버리를 해도 계속 몸이 에너지를 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염두에서 잘 드셔야 합니다. 저는 스미다강을
이런 방식으로 했는데요. 스미다강을 기점으로 하면 다른 곳도 연결하기 좋아요. 스미다강에서 조금만 더 가면 긴시초 쪽으로 가는 액티브존 2 러닝도 가능하고 반대 방향으로는 우에노 공원 러닝도 할 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 쿠라메에서 킨시 공원까지의 리커버리 러닝입니다. 도쿄에서 아침에 러닝을 할 때는 아미노 바이탈, 모리가나의 에너지젤, 아쿠아리우스를 챙기는데요. 9월 초순의 도쿄는 8월 초순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많이 덥습니다. 호스텔에 냉동실이 있으면 얼려놓기도 하고요. 얼음을 씹어 먹어서 체온을 내려주기도 합니다. 도쿄는 서울보다 동쪽이라서 해가 빨리 떠서 오전 7시임에도 이미 덥거든요. 일단 그 전날에 인터벌 훈련을 해서 리커버리 러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찾아본 러닝 코스가 쿠라메에서 킨시공원까지 왕복하는 거리입니다. 대략 7에서 8km 정도 되는 구간이고요. 이 코스는 쿠라메에서 스미다강 건너편으로 넘어가는 코스라서 스미다강 전체를 볼 수 있는 리커버리 러닝 코스예요. 아침 도쿄의 이른 아침 출근길 풍경도 같이 볼 수 있고요. 아침이다 보니 일찍 출근하는 분들과 아침에 러닝을 하는 분들을 스미다강에서 쉽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상의를 벗고 뛰시는 분들도 상당합니다. 저는 료코쿠를 거쳐서 킨시공원이 있는 킨시초역에 왔는데요. 일단 제 구글 맵을 보니까 료코쿠까지 왔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옆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저기 킨시초역은 8년 만에 온 것 같네요. 예전에 무인양품이 방직기를 매장에 설치했다고 해서 온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도미라멘이었나요? 그 당시 굉장히 도쿄 안에서도 큰 주목을 받던 라멘집이 여기에 있던 걸로 기억합니다. 타베로그 3.7인가 2시간 기다린 걸로 기억하는데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쿠라메에서 긴시초로 가는 건 저도 처음이었는데요. 낯선 코스이기는 한데 직선 코스다 보니 찾아가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게다가 리커버리 러닝이다 보니 천천히 달리면서 하는 존투 러닝이라서 빡세지는 않아요. 단지 날이 더울 뿐이고요. 킨시공원에는 약 850m의 원형 러닝 코스가 만들어져 있으며 도쿄 스미다구 번화가에서 쉽게 갈 수 있어서 지역 러너들에게 인기 있는 장소입니다. 공원 자체가 정사각형 모양이라서 뛰기에도 아주 좋고요. 평지로 만들어져 있어 초보자와 가족 단위 러너들도 부담 없이 쓸 수 있으며 벚꽃나무가 150그루 이상 심어져 있어 봄철에는 벚꽃을 보면서 러닝할 수 있는 장소로도 유명해요. JR 킨시초역과 한조몬선 킨시초역에서 걸어서 2분에서 3분 거리라서 매우 가기 쉽습니다. 공원 안에는 물 마실 곳, 야외 벤치, 화장실이 있어서 러닝 중 쉬기에도 좋아요. 테니스장 같은 여타 다른 운동 시설들도 있어서 공원 자체가 운동을 가볍게 하기 좋은 곳입니다. 특히 저는 공원까지 가는 길목마다 적당하게 신호등이 있어서 러닝 템포를 조절하기에도 좋았고 쿠라메를 거치면서 도쿄 안의 다양한 풍경들을 볼 수 있어서 좋더군요. 여행이라는 관점에서 러닝은 이른 시간에 자유롭게 도시를 볼 수 있다는 점, 이게 좋다고 봅니다. 도쿄를 포함해 일본은 대부분이 오전 10시부터 무언가를 시작해서 오전에 일어나서 가볍게 씻고 간단하게 뛰고 오면서 도시를 보는데 도움이 되고요. 일본의 러닝 시설들이 도시 환경에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확인하기에 좋고요. 세 번째는 우에노 공원입니다. 우에노 공원 러닝 코스를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거점으로 삼았던 쿠라메 지역을 살펴보면요. 쿠라메 지역은 우에노, 스미다강, 아사쿠사 쪽 러닝에서 정말 좋은 점이 많은 곳입니다. 숙소 가격이 다른 곳보다 저렴한 것도 장점이죠. 이번에는 비교를 위해 포커스 쿠라메와 누이 두 곳을 골랐는데 이 두 곳은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포커스 쿠라메는 쿠라메역에서 도보 10분 정도 걸리는데 비교적 신규 호텔이라 깔끔하고 개인 공간이 확실하게 보장되는 편입니다. 반면 누이 호스텔은 거리에 있어서 접근성이 훨씬 좋아요. 이곳은 도쿄에서 가장 인기 있는 호스텔로 유명합니다. 1층에 바와 카페가 있어서 국제적인 분위기를 즐길 수 있고요. 가격도 도미토리는 2,800엔부터 더블룸은 7,000엔 정도로 상당히 합리적입니다. 다만 누이는 시설 노후화가 심해서 예전보다는 덜 매력적입니다. 같은 회사에 운영하는 시탄이 계속해서 시설을 개선하는데 말이죠. 포커스 쿠라메 같은 경우 방 안에 공기청정기와 에어컨 소리가 지나치게 커서 숙면에 도움이 되지 않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우에노 공원 러닝 코스로 돌아갑시다. 제가 짠 러닝 코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포커스 쿠라메 시노카치마치, 아메요코 시장, 우에노 공원, 그리고 아사쿠사, 푸글렌 아사쿠사, 다와라마치, 포커스 쿠라메까지 약 8에서 9km 정도 되는 코스인데요. 이 코스의 가장 좋은 점은 우에노의 도시 풍경에 아사쿠사의 센소지와 쿠라메의 분위기까지 다양한 풍경을 즐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회복 러닝에도 딱 좋고요. 이곳은 도보가 많아서 천천히 달리는 게 좋습니다. 구간별로 보면 포커스 쿠라메에서 시노카치마치까지는 약 1.5km로 8분에서 10분 정도 걸리는 평지 구간이고 시노카치마치에서 우에노까지도 비슷한 거리입니다. 우에노역은 2020년 올림픽에 맞춰서 리모델링해서 정말 깔끔해졌고요. 참고로 스미다강을 놓고 도시 풍경이 강한 회복 러닝이나 존투 러닝을 하고 싶다면 앞서 살펴본 쿠라메에서 킨시공원 코스도 좋은데요. 킨시공원은 이 코스와는 정반대의 매력을 가지고 있죠. 킨시공원 쪽으로 가면 오피스 지구를 뛴다는 느낌이 강하고요. 우에노 코스가 자연, 문화, 역사의 복합적 풍경이라면 킨시공원 코스는 완전히 현대적인 도시 풍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9월 초 도쿄는 아직 많이 더운 편입니다. 평균 최고 기온이 29도에서 점점
기온처럼 24도로 떨어지긴 하지만 특히 오전 8시부터 기온이 확 올라갑니다. 저는 아쿠아리우스 가루로 전해질 음료를 만들고 아미노바이탈을 같이 먹었는데요. 탈수 방지와 근육 회복에 정말 도움이 됩니다. 9월의 높은 기온과 습도 때문에 이런 준비가 필수죠. 일단은 여름에 만약에 여름에 이제 런트립을 하실 거면 저는 이제 아미노바이탈 그리고 아쿠아리우스, 전 아쿠아리우스로 과미령으로 사요. 이게 전 더 편하더라고. 가격도 가격이지만은 물 사서 이게 타갖고 필요한 만큼 덜어서 쓸 수가 있어서 이게 또 장점이 또 있습니다. 일본 페트병은 한국보다 얇아서 잘 휘어지고 펴지는데요. 이걸 이용해서 러닝할 때 손으로 잡고 다니면서 물소리로 박자를 맞추는 재미도 있어요. 물론 개인차가 있으니까 다른 템포 조절 방법도 함께 써보시길 권합니다. 일본 페트병이 한국하고 좀 다른 게, 한국 페트병은 기본적으로 좀 두께가 두껍거든요. 근데 일본 페트병은 좀 얇아서 이렇게 필요의 전 형태로 이렇게 약간, 그래서 저는 이렇게 형태를 좀 이렇게 조금씩 변형시키면서 전 뛸 때 텀블러나 이런 거 아니면 뭐 러닝 조끼나 이런 거에 물통하면 되지 않냐, 그래도 좋긴 한데 제가 몸에 이것저것 막 많이 막 달고 다니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조끼나 러닝 조끼나 이런 거 있으신 분들은 굳이 저처럼 이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이건 그냥 제 성향이 좀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 러닝 양말은 레알 마드리드 제품을 신는데 무릎을 보호해주고 다리 근육을 잡아줘서 회복할 때 특히 좋습니다. 일본의 좋은 점 중 하나는 어느 길에서나 러닝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러너들을 따라가면 자연스럽게 좋은 러닝 코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러너가 많이 보일수록 좋은 러닝 코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안전을 위해서 야간 시간대에는 주의하시고 스마트폰 러닝 앱을 함께 활용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저는 가민, 순토, 애플워치 등이 없어서 그냥 구글 맵스로 봅니다. 시노카치마 지역에서 아메요코 시장이 보이면 우에노에 다 온 건데요. 요즘은 아메요코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저는 그냥 지나치는 편입니다. 우에노 공원은 도쿄의 중심에서 녹지와 박물관 사이를 달릴 수 있는 최고의 러닝 장소 중 한 곳입니다. 이곳의 가장 큰 장점은 길이 정말 넓고 평평해서 편하게 뛸 수 있다는 거예요. 요요기 공원이나 고쿄와 다르게 완만한 경사와 계단 구간이 있어서 더 다양하게 뛸 수 있고, 큰 나무들 덕분에 그늘도 좋습니다. 우에노 공원 안에는 르코르비지에가 만든 국립서양미술관이 있어서 이곳만으로도 충분히 볼만한 가치가 있어요. 문이 닫힌 게 휴관일인 게 아니고 제가 일찍 와서 그래요. 지금 아침 7시예요. 미술사를 전공했지만은 이 자체로 그냥 올 가치가 있어. 볼 수 있는 게 조개, 로댕 분수대 쪽에는 특별한 스타벅스가 있는데 일본 전통 건물 형태로 지어져서 통유리를 통해 공원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실 수 있어요. 다만 오전 7시쯤에는 아직 문을 안 열어서 이른 아침 러닝 후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에노 공원에서는 계절별로 다른 풍경, 에도 시대부터 이어진 역사 유적들을 만날 수 있어서 구경하면서 러닝하기 정말 좋은데요. 천천히 리커버리 러닝을 하면서 풍경을 보는 게 좋습니다. 이게 러닝인지 우에노 공원에서 노는 건지 알 수 없을 만큼 재밌습니다. 이른 아침 6시부터 7시까지 러닝하면 우에노 공원, 공중 화장실, 음수대는 이용할 수 있는데요. 스타벅스나 대부분의 상점은 문을 열지 않습니다. 영업시간이 아니니까요. 만약 도쿄에서 리커버리 러닝을 하고자 하신다면 제가 소개한 쿠라마에 우에노 아사쿠사 코스도 좋습니다. 8에서 9km로 다양한 풍경 때문에 지루하지 않거든요. 도시적인 풍경을 원한다면 쿠라메 킨시초 코스를 추천하고, 문화 체험을 겸하고 싶다면 우에노 공원 중심으로 아사쿠사 센소지까지 도는 외서 7km 코스가 좋습니다. 쿠라메역에서 우에노역까지 약 2km, 우에노에서 아사쿠사까지 1.5km 정도예요. 지하철로는 우에노에서 아사쿠사까지 6분밖에 안 걸리는 거리를 러닝으로 연결하는 셈이죠. 저는 우에노 공원을 한 바퀴 돌고 아사쿠사 쪽으로 가서 푸글렌 아사쿠사점에서 커피 마시고 숙소인 포커스 쿠라메로 돌아와서 아침 먹은 후 러닝을 마쳤죠. 9월의 더위 때문에 충분한 수분 섭취는 필수고, 런트립 때는 무조건 잘 먹어야 합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 오케이 긴자를 추천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기도 합니다. 도쿄에서 런트립을 꾸준히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단순히 뛰기만 해서는 안 되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무엇보다 거점 선택이 런트립의 다채로움을 좌우합니다. 저는 쿠라메를 기점으로 잡았는데 스미다강, 우에노 공원, 아사쿠사까지 모든 코스에 접근하기가 수월했습니다. 누이 호스텔은 스미다강 러닝에, 포커스 쿠라메는 우에노 쪽 러닝에 각각 장점이 있어서 용도에 맞게 숙소를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런트립의 경험이 달라집니다. 날씨에 대응하는 것 역시 체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아쿠아리우스로 전해질을 보충하고 아미노바이탈로 근육을 케어하며 호스텔 냉동실을 활용해 체온을 조절하는 것, 이런 디테일 덕분에 더위 속에서도 쾌적하게 달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쿄 런트립의 진짜 매력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각 코스마다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진다는 점입니다. 스미다강에서는 강에서 바다로 이어지는 독특한 물냄새와 풍경이, 우에노 공원에서는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복합적 매력에 빠져들며, 킨시 공원에서는 현대적인 도시공원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이른 아침 러닝으로 도시를 자유롭게 탐험하며 도쿄의 다채로운 표정을 오감으로 체험하는 경험, 기존과는 다른
런트립은 오감을 끌어올리는 여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쿄 런트립은 새로운 형태로 도시를 읽어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른 아침 도쿄 거리를 가르는 발걸음마다 발견하게 되는 도시의 숨결, 러닝과 여행, 런트립은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경험을 전하더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려요. 저는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